네, 여러분. 네, 복습 강의가 자주 올라가지는 않을 건데요. 그래서 복습 강의가 필요한 건 복습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건 복습 강의가 잘 없을 거고, 이거는 이제 강의를 올릴게요. 네, 03 화학 파트죠. 네, 원소의 주기성입니다. 우리가 필기한 거 토대로 다시 복습을 하는 거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복습 이제 할게요. 주기성은 다들 우리가 설명 들어서 알겠지만, 주기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period라고 하는데 사실은 뭔가 반복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반복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뭔가 반복적으로 비슷한 게 나타난다 이거죠. 비슷한 게 몇 개마다 이제 어떤 순서, 어떤 규칙마다 나타나더라. 요건데 이게 이제 원소의 주기성이니까 당연히 화학적인 어떠한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언급을 하겠죠. 그랬을 때 얘네 두 개는 뭐에 의해서 이 반복이 이루어지냐면 족이라는 것과 이제 주기라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족이라는 거는 전자수를 의미하고 체외각에 있는 전자들이 이제 의미를 하고요. 주기라는 거는 전자의 이제 위치 요거에 따라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전자 왜 전자가 중요하냐면 이 전자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어떠한 리액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얘에 의해서. 그래서 주기율표의 변천 과정 살펴보시면 주기율표의 변천 과정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데베라이너 한 사람, 데베라이너, 멘델레이프, 그 다음에 모즐리까지 오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새쌍 이제 원소설이란 걸 얘기했는데 새쌍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더라. 근데 이걸 보니까 이제 원자량을 보니까 비슷한 애들이 나타나더라. 이거를 밝히는 거예요. 원자량이란 거는 우리가 임의로 얘기하는 질량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멘델레이프라는 사람은 63종이 비슷한 걸 얘기해. 63종 원소설인데 비슷한 거는 이제 이 원자량 순서를 가지고 이제 원자량 비슷한 게 아니라 원자량 순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가 이제 모졸리에 와서는 이제 현대와 비슷한 현대의 주기율표가 처음으로 정립되게 되는데 이때부터 현대와 비슷한 원리인 양성자 수를 이용을 해서 즉 양성자수가 이제 원자 번호가 되겠죠. 이 원자 번호를 매기는 양성자 수에 의해서 어떤 성질이 나타나더라. 그거를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밝혔어요. 현대의 주기표랑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요거와 이제 관련돼서 또 얘기한 게 화학의 기본 입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화학의 기본 입자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원소, 원자, 분자라는 놈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었고 이 원소라는 거는 기본 성분을 의미했습니다. 물질에는 기본 성분을 원소, 물질에는 기본 입자를 의미했었고 분자는 성질을 가지는 기본 입자라고 우리가 화학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입자란 말이 들어가는 얘네 두 개가 실질적인 이제 알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알갱이 입자가 되는 거고요. 그럼 원소라는 게 뭐냐?
성분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성질을 띠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상태에서 얘랑 보면 성질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원자를 보게 되면 좀 나왔는데, 원자는 기본적으로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로 나눠집니다. 맞죠? 이랬을 때 이제 금속, 뭐 우리가 배웠던 철, 뭐 니켈, 뭐 나트륨, 뭐 칼륨 이런 것들하고 이 비금속에는 중금속도 포함입니다. 그때 얘네들이 금속 원자는 성질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원자 자체에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에 반해서 이 비금속 원자는 원자가 성질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금속 원자 하나하나 성질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비금속끼리 결합을 합니다. 비금속끼리 결합을 통해서 이 분자라는 걸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라는 이제 그 원소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면, 이제 무슨 원자? 금속 원자와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금속 원자와 비금속 분자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분자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게 원소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했을 때 처음 정의를 이제 주기율표 암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야 됐어요. 맞죠? 했을 때 이제 보게 되면 두 번째 내용이 주기율표였어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통해서 모든 걸 알 수 있었고 우리가 암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화학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암기를 하셨고, 쌤이 지금부터 적는 거는 다 우리가 시험에 치는 거라 했죠. 테스트해 보는 거라 했다. 그래서 여기 적는 거, 여기 적는 거, 여기 적는 거 나눈다 했어요. 여기 적는 거는 우리가 밑에 원자의 번호를 매기는 원자 번호가 위치하는 자리고요. 원자 번호는 아까 얘기했듯이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양성자 수 이꼴 원자 번호가 돼요. 하지만 원자 상태에서 원자의 어떠한 전자수도 똑같아요. 그 이유는 원자란 놈은 전기적 중성이라 했어요. 즉 양성자 하나가, 얘기를 들어서 양성자 하나가 플러스 1을 가지고 전자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전하를 가지기 때문에 양성자가 10개 있으면 플러스 10이라는 전하가 생길 거고, 전자가 마찬가지로 10개 있어서 마이너스 10으로 맞춰줘야지만 중성을 이루겠죠. 전기적 중성. 그래서 이렇게 맞춰준다 라고 했었고, 여 위에 적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원자량 또는 질량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질량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원자에서 질량을 의미하는 양성자와 원자에서 질량은 원자에게 결정되죠. 그래서 원자액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적는 이 질량수는 그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요거는 뭐 필기를 안 해.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적인 값이에요. 상대적인 거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쌤의 몸무게가 70kg 정도 가는데, 쌤의 몸무게를 1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를 나에 의해서 비교를 하면 상대적인 비교값이 되죠. 그랬을 때 상대적인 값들은 단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단위를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적는 걸 우리가 이온의 전하량을 의미했어요. 이온의 전하량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어쨌든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전자라고 얘기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1을 전하를 가지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게 되면 결국 전자를 잃는다는 얘기니까 잃는데요. 잃으면 마이너스고 전자를 잃으니까 얘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되죠. 곱하기 되면 맞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죠. 그 다음에 음이온은
반대로 전자를 얻는 거니까 얻으면 플러스입니다. 얻는 건 플러스죠. 마이너스 1자를 얻으니까 얘는 음의 값을 가지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됐다. 그래서 움직이는 건 항상 전자다 라고 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두 가지 어떤 개념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원자가 전자와 그 다음에 체외각 전자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밸런스 일렉트론, 그 다음에 체외각 전자는 정확하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원자가 전자를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공통점이라고 보면은 둘 다 체외각,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전자들은 어차피 꽉 차서 안정해졌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체외각 전자 껍질에 있는 것만 보는데, 이 체외각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를 의미해요. 하지만 차이점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원자과 전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거라 있어요. 참여를 해야 되고, 즉 불안정한 상태에 존재해야 되고, 반응을 한다는 건 아직 불안정하다는 거니까 얘는 그냥 체외각에 있는 거랬어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18쪽을 얘기 들으면, 18쪽은 비활성 기체로 가장 안전한 기체라 했잖아요. 그랬을 때 18쪽의 원자과 전자수를 의미해라 하면 0개 없습니다. 왜냐면 벌써 꽉 채워서 안정해졌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이유는 꽉 채우기 위해서 안정하는 거거든요. 0에 연결돼서 안정해졌기 때문에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1주기 애들은 이제 체외각에 있는 건 1주기는 2개를 태우고, 2, 3주기 애들은 8개를 채우는 되는데, 이걸 그냥 개수를 그대로 얘기를 해준다. 18쪽에 있는 애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를 이제 언급하게 되죠. 적어볼게요. 헬륨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온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헬륨 적으면 되겠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음이 급했네요. 이렇게 됐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밑에 적는 거를 뭐라고 했었죠? 주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주기, 여기가 2주기, 여기가 3주기, 뭐 4주기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볼 때 이 주기라는 거는 뭘 의미냐면 전자 껍질 수를 의미했어요. 쌤, 전자 껍질 수는 뭔가요?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걸 외워야 되는데 주양자 수를 의미한댔어요. 주양자 수 n이라고 표현하는 주양자 수를 의미한댔어요. 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뭔가요? 하면은 이 전자 껍질과 주양자는 결국 뭐냐면 특정 에너지 준이라고 했어요. 준이라고 했었고, 왜 그러냐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 했으면, 결국 전자는 운동성을 가져요.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운동성이 있으려면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운동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 특정 에너지 값에 위치한 준위들을 묘현해놓은 게 우리가 주기라는 애로 표현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적는 게 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족, 여기가 2족, 그 다음에 여기가 3부터 12족까지 있어요. 여긴 전이금속 10개가 있는 건데 우리 배우지 않습니다. 몰라서 돼요. 13족, 14족. 사실은 이 전이금속을 B족이라고요. B라고 하고 이 13, 14를 적는 걸 우리가 A라고 하는데, 그래서 3A, 4A 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뭐 허선하는 거니까. 쪽, 17쪽, 18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숫자 있죠. 1 제외하고 그냥 뒤에 있는 숫자. 1쪽은 원자과 전자가 1개, 2쪽은 원자과 전자가 2개, 3쪽, 4쪽, 5쪽, 6쪽, 7쪽, 7쪽은 원자과 전자가 각각 3, 4, 5, 6, 7, 7개씩 이렇게 개수가 정해진다 라고 하시면 되고, 18쪽은 당연히 0개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 했죠. 왜냐하면 족이라는 거는 원자과 전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뭐 이온 에너지 화학원에 가면 배울 건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성립되는 거니까 원자과 전자 수에서 결정되는 건 족이다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화학적 성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 똑같다는 건 아닌 거죠. 그럼 화학적 성질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돼요. 두 가지. 비슷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만족하게 되면 유사한 성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뭐 외울 때는 그 책에 있는 걸 외우시고, 제가 원래 오프라인 수업 때 필기한 걸 외우시고요.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같은 족에 있는 거를 이제 이걸 만족을 하면 두 가지를 둘 다 만족을 하면 이제 성질이 유사해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원자를 또 나누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이쪽이 우리가 금속, 얘가 비금속인데요. 했을 때 얘와 얘는 준금속이라는 애를 써요. 코어자이 메탈이라고 하는데, 얘는 준금속인데, 준금속은 뭐냐면 겉모양은 마치 금속처럼 되어 있지만 어떤 결합,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금속을 따라가는 애들을 말했어요. 그래서 결합은 비금속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공유결합을 나중에 우리 배웠지만 공유결합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 외워야 되는 원자 번호를 적게 되면 뭐 쉽죠. 잠시 멈추고 적어 오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질량수는 이제 천천히 배워볼게요. 11H, 42He, 73 리튬, 그 다음에 94 베릴륨, 그 다음에 11O 붕소, 12.6 탄소, 14.7 질소, 16.8 산소, 19.9 플루오린, 20.10 네온, 23 11 나트륨, 24 12 마그네슘, 그 다음에 27 30 13 알루미늄, 그 다음에 28 14 규소, 실리콘, 31 15 인, 포스포러스, 32 16 설포 황, 그 다음에 35.5 17 클로이드, 그 다음에 40 18 아르곤, 그 다음에 39 19 칼륨, 그 다음에 40 20 칼슘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하나씩 봐게 되면 우리가 얘네들부터 왔었죠. 요 맨 끝에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18쪽 원소라고 했었고, 이 18쪽 원소는 특이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비활성 기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활성이라는 얘기는 반응성, 활성하지 않으니까 반응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고, 얘는 이 얘가 왜 반응성이 없느냐 살펴보니까 전자가 이미 가득 찼어요. 전자가 이미 가득 찼다는 거는 그만큼 더 채울 필요가 없으니까 반응성이 없어집니다. 왜? 전자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그래서 이 전자를 가득 채우는 걸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했었고, 주기에 맞게 주기 18쪽과 비슷해지는 걸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했었고, 얘는 이렇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매우 안정적이란 건 그만큼 반응성이 없으니까 비활성적이다 라고 했어야 됐고 그래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자들이 닮고 싶다라고 했어요. 원자들이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 결국 했을 때 이온이 되는 것과 이제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의 결합의 어떤 이유, 목적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일족 금속 애들이죠, 맞죠? 그래서 수소랑 구분하셔야 돼요. 일족 금속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 했었고 얘네들은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인데 반응성이 커서 무릅니다. 무르다는 건 잘 부서진다는 거예요. 단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금속이기 때문에 광택이 존재하고요. 얘기했다시피 반응성이 큽니다. 반응성이 큰 이유는 뭐냐면 얘는 어쨌든 한 개만 잃어도 양이온이 돼요. 한 개 잃는기는 두 개 잃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래서 반응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O2 그리고 물과 많이 반응합니다. 잘 반응을 하는데 특히 물하고 반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쌤이 필기는 용액을 염기성으로 만들면서 H2 기체를 그러니까 수소 기체를 생성해 준다라고 했어요. 수소 기체는 가연성, 불씨 갖다 대면 펑 터지는 거 이런 건 아실 거고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알칼리 금속이 반응성이 커요. 알칼리 금속이 있고 여기에 이제 물이 있으면 얘가 리퀴드 상태죠.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알칼리 금속 이온이 되고요. 이온이 되고 H2를 생성을 하고요. 기체를 그 다음에 OH를 남깁니다. 뭐 여기 2 들어가고 뭐 개수는 안 맞춰도 되니까 이렇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이에요. 누구 시켜볼까요? 칼륨? 칼륨을 시켜볼게요. 칼륨이 이렇게 있어요. 칼륨 금속을 넣어주고 이렇게 두 개의 물을 분자가 반응한다고 하면 얘는 K 플러스의 뭐 금속 이온이니까 이온화 시키는 걸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H2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두 개의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개수 맞추면은 이렇게 되죠. 맞죠?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사실은 이렇게 돼요. EKOH 플러스 H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뭐 이런 화학 방식이 있다. 그거까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그리고 얘네들은 그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우리가 비금속 애들인데 17쪽 원소라고 했고 얘 이름을 우리가 할로젠이라고 했어요. 할로젠 원소라고 했어요. 할로젠. 그래서 얘는 원자의 상태는 성질을 가지지 못하기는 좀 더 안정한 이 원자,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F2 플루오린, Cl2 이제 염소 기체, 그다음에 Br을 우리가 브로민이랍니다. 브로민. 그다음에 아이오딘, I2 아이오딘 이러한 형태로 존재했었고 얘네 두 개는 이렇게 분자를 구성하게 되면 기체 형태로 존재하고 브로민은 액체에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고체로 존재해요. 그럼 기체가 반응성이 크겠어요? 고체가 반응성이 크겠어요? 네, 당연히 기체가 반응성이 크겠죠.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얘가 다망, 황로, 젓갈, 흑자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랬을 때 반응성이 큽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 개만 얻으면 음연이 되기 때문에 반응성이 커요. 그랬을 때 얘는 수소기체 또는 이제 그냥 금속과 잘 반응을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나눴었죠. 얘네들 뭐가 됐네요? 이온화 기준이 됐었습니다. 왜 이온화 기준이었냐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양옆으로 가도 4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4개씩밖에 되기 때문에 뭐 이온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온화가 뭐 음이온, 양이온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로 가면 우리가 양이온이 된다,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이온이란 거는 전자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전자를 잃는다. 그러면 우리가 잃는다라는 거는 마이너스를 의미했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더라 얘기했었고 1로 가는 건 어떻게 된댔어요? 이쪽은 이제 음이온이 됩니다. 음이온이 된다는 거는 전자를 어떻게 한댔어요? 전자를 얻는다 라고 했는데 보게 되면 마이너스를 플러스 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음이 돼서 전자를 잃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뭐 요까지 끊을게요. 주기성 설명 요까지 끊고 이제는 쌤이 설명할 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학 결합을 보겠습니다. 화학 결합까지 다시 복습을 할 테니까 요거는 끊고 갈게요.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안 볼 것 같아서.